오늘 이제 홈케어 교육을 1시간 반 정도 진행할까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송보영입니다. 정말 그러기는 어렵지만 내가 홈케어 교육을 처음 받는다 하는 분, 정말 저 안심시키려고 손 드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그 세 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을 홈케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명칭은 뭐죠? 아메이 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다시 또 전체 이제 포지션에서 아메이 홈이라는 제품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메이 홈케어가 들어왔을 때는 친환경적인 세제라는 이름이 없었죠. 친환경이라는 말조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디시드랍이나 세제를 이야기할 때 부영양화가 어떻고, 그리고 녹조 현상이 어떻고, 그리고 생활 하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가가 아니라 거의 새마을 운동가 수준으로 아메이 홈케어를 전달을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굳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는지 내가 교육하지 않아도 소비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ABO 사장님들이 소비자를 교육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교육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힘들지 않나. 소비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내가 정보를 조금 나누고 내가 아는 것 정도를 조금만 터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먼저 니즈를 가지고 우리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전체 이제 시장에서 포지션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소비자의 니즈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아메이 홈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한번 오늘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아메이가 어떻게 탄생을 했나 보면 아메이가 이제 벌써 홈은 63년 그러니까 아메이 거의 역사랑 이제 같은 63년도에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아메이랑 거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로시 제품은 1959년에 탄생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 저쪽에 남성 두 분이 젊은 두 분이 바로 아메이의 이제 창업자시죠. 그래서 저 두 분이 아메이를 시작을 할 때 원래는 뉴트리라이트의 판매원이었던 분들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어떤 제품으로 할까라고 살펴봤을 때 왜 세제를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나 아티스트리나 주력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생필품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있죠? 생필품은 꼭 써야 되는 제품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는 생필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양제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썼었죠. 그래서 마치 영양제를 먹으면은 굉장히 노쇠한 분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영양제도 정수기도 공기청정기도 생필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홈은 잊혀져가는 제품이에요. 뭐 디시드랍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돼?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생필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재구매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홈케어가 기반으로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상에서 내가 핀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실생활에서 필요한 제품들. 그래서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매달 올라오는 매출이 일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영양제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티스트리나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홈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정기적인 매출 그리고 일정한 매출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분의 생각도 그 정신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제품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아이를 업고 있는 주부도 아니면은 굉장히 뛰어난 박사들도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누군가한테 꿈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펼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세제가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그런 세제라면 무린세제, 인산염이 안 들어있는 무린세제로 환경에도 무해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출발이 저 두 분의 창업자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국 아메이에도 제일 처음에 들어온 제품들이 이 제품들이죠. 그래서 각 나라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세제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어디에 가더라도 제일 처음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부터 들어가면 얼마나 매출을 많이 띄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매출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 그래서 아메이라는 것이 꿈이나 열정이 있어서 내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나간다면 얼마나 탄탄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그 인식을 먼저 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홈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메이 홈 제품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들보다 먼저 한 선배님들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소비자들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어요. DC 드랍을 뭐 박스채 받았다. 그래서 사업가가 박스로 20개 들어있는 걸 주고 갔는데 그거를 짜고 뭐 한 달 만에 그걸 다 써버렸다. 아니면 거품이 너무 안 나가지고 진짜 세제 좋은 줄은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초기 후원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 홈만 집에다가 앉혀주고 사업을 그만둔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파트너 후원을 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10년, 5년, 10년간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요. 아메이 제품을 정확하게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선배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뭐 정학수 사장님이라든지 남정규 사장님, 또 여러 한창호 사장님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에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세제 데모난 이야기. 크라운 앰버서더 사장님들이 제일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을 때 거울을 짜가지고요. 그 DC드랍 데모하는 거를, 데모 키트를 우리 선배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메이에서 그거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자료상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세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특별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그런 데모 키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아메이 20년 동안 DC드랍이나 이런 것만 봐도 아메이 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걸로 시작을 해서 아메이가 정말 제품은 좋아. 라는 인식이 지금은 완전히 박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도 그냥 DC드랍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게 정말 선배님들한테 감사하죠. 그러면은 1959년에 만들어낸 최초로 환경을 생각한 생분해 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산염이 안 들어있는 무린 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 과영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가는 폐수보다 생활 옷으로 인해서 환경에 훨씬 더 큰 무리를 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래서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주방 세제의 또 다른 이제 역사를 만들었고요. 생분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 24시간 안에 그것이 박테리아랑 만나서 다시 무해한 물로 바뀌어서 강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강의 줄기가 짧은 이런 곳에서 빨리 이렇게 환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게 정수기를 쓰지 못한다면 그 물을 세제물을 다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959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는 친환경 열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수풀 같은 게 있죠. 검정 수풀. 그래서 어머 저게 뭘까 하고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요 것은요. 우리 열정적인 파트너가 우리 홈케어, 홈 교육할 때, 본사 교육할 때 다 카메라를 한 장 한 장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뒷모습이 출연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심히 보시다 보면 아까 그 머리가 또 나왔네? 이거를 이제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친환경 트렌드의 열풍이에요. 그래서 화장품도 유기농 화장품. 그래서 집에서 화장품을 또 제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친환경이 가까이 왔고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래서 CO2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게 이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그런 법규들도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거를 쓰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이랑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겨울
겨울가에 가가지고서는 빨래를 했던 그런 시절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없어서 슬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 집에 세탁기가 없구나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보다는 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어떻게 계곡물에 나와서 빨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 시장에도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의 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메이 홈도 예전에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친환경 세제하면 아메이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메이 아니고도 친환경 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시면 로컬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기존 브랜드인데 이름만 친환경이라고 붙여놓은 거 한두 가지 계면 활성제만 조금 바꿔서 친환경입니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말하자면 짝퉁이죠. 짝퉁 친환경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입 제품. 그래서 1kg에 우리 게 3kg에 얼마죠? 세탁 세제가? 예, 근데 1kg에 3만 원, 4만 원대 하는 친환경 유기농 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수입 제품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가격은 그런 로컬 제품 수준으로 맞추면서 품질의 수준은 글로벌 수입 제품으로 그렇게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이 홈의 지금 포지셔닝을 보면은 저기 지금 손으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품질은 그렇게 친환경 유기농 제품, 세계적인 글로벌 수준으로 올리면서 가격대는 일반 세제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메이는 전 세계 이제 디스트리뷰터라 그랬는데 지금 ABO죠. ABO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자 판매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슈퍼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독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은 독자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똑같이 앉아 있지만 다 우리가 아티스트리를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를 전달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판권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환경 보호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판매망을 더 많이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과연 세제 같은 걸 쓰는데 이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자의 니즈가 예전에는 그냥 실용적인 것에 포커스가 됐다면 지금은 가치에 굉장히 많이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면 앞으로의 소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소비하느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세제는 빨래하라고 쓰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연락하지 않고 슈퍼에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분들 중에서 어떤 가치? 세제는 빨래도 하지만 나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구까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빨래 하나 나만 깨끗하자고 지구를 더럽히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가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나간다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세제가 주는 의미가 단순한 빨래에 국한되어 있나 아니면은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나 더 나아가서 내 건강에 유익한가 그 다음에 환경에 유익한가까지 그런 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세제 지금 홈의 가장 큰 것은요 가운데 이제 바이오캐스터 포뮬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메이 홈에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아메이 디시드라비아, 아메이 세제야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인지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내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니즈, 환경적인 감성을 조금만 더 터치를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그런 트렌드적인 프리미엄 친환경 제품을 선보일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다음에 세제가 떨어지면은 그런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필품이기는 하지만 한 번 쓰고 10년을 쓰는 제품이냐, 그리고 한 번 사서 20년을 쓰는 제품이냐. 이거 아마 여러분들 우리 홈 제품 가격 인상됐을 때 저희 파트너들이랑 이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정수기가 하루에 몇 개가 나갔고 청정기가 몇 개가 나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오늘 이렇게 매출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메이 홈 제품 인상한다고 해서 그날 다 기억하세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박스로 막 제품 사가신 분들 있죠. 하루 만에 몇백만 점 오르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소비자들이 어떤 분들은 디시드랍을 20개, 30개 사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세제를, 물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도 가격 때문에 또 벌벌 떨시면서 오셔가지고 기존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가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10년에 한 번 쓰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전달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매달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거. 실제로 세제 전 제품을 매달 바꿔 쓴다고 해보세요. 가루세제도 있죠. 그 다음에 표백제도 있죠. 섬유유연제도 있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꿔 쓴다고 했을 때 그거를 10년으로 여러분들 한번 매출을 환산을 해보시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영양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적인 감성까지 터치를 해주시면서 생필품은 거기다가 내가 정수기를 얘기한 다음에 세제 하나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를 지금 당장 내가 구매하지는 못하지만 세제 하나 바꿔서 내 건강에 유익하다면, 거기에 환경까지 좋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가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려움을 긁지를 않는다. 그리고 건조함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럼 영양제 한 개는 5만 원, 10만 원에 사지 못하지만 6개월, 7개월을 쓸 수 있는 세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비자들을 하나하나, 개미 군단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게 지속적인 매출을 띄우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도 빨래나 청소는 거를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를 나와 내 파트너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아메이 홈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어떤 특징으로 축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4가지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누구에게 해도 설명이 두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빨간 쪽에 뭐라고 써있죠? DFE 인증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DFE 인증이라고 써있으면 DFE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제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DFE는 어떤 것까지도 심사를 하냐면은 그 제품의 원료까지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환경적인 원료를 조합을 해서 그 완제품을 만들어냈느냐까지, 그것까지 그렇게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DFE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품을 쭉 살펴보시면 동물성 원료를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왜 사용을 했었냐면은 동물성 기름을 빼는 데는 동물성 기름이 들어가야 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시죠? 그래서 타사 화장품을 쓸 때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그 타사 화장품을 지울 때 우리 걸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타사 클렌징으로 지워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죠. 근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식물성 원료로도 그 동물성 기름을 분해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 아메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DF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원료까지도 식물성 원료로 교체를 한 게 아메이 홈 제품입니다. 그래서 DFE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어디에 인증을 받았다 그러죠? 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SFI 또 FSC 인증. 이건 어떤 부분에서 받았냐? DFE에서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골판지. 우리 세제의 골판지가 어디 들어가지? SA8의 그 포장지. 그 박스 말하는 거예요. 그 박스가 바로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골판지도 인증을 받은 골판지예요. 어떤 거냐? 먼저 이제 숲을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숲에서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그 골판지는요, 25% 이상이 재활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25% 이상이 재활용된 거에 천연 펄프를 같이 그렇게 가미해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박스를 재활용으로
다시 내보내면 100%가 재활용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100%를. 그래서 그 포장지까지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숲에서 그 나무를 벨 때도 지정되어 있는 숲에서만 벨니다. 그래서 이 숲 저 숲 다 하면서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숲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정되어 있는 숲에서만, 그리고 그 숲에서 수급이 안 될 때는 재활용된 것을 써서, 그래서 재활용된 게 25%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서 그런 포장지까지도 그렇게 재활용된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포장지 위에 있는 잉크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콩기름, 소이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제품을 밖에다가 놓고 쓸 때 물이나 이런 것들, 공기 같은 것에 접촉을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면 그 잉크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왜 인쇄를 이렇게 선명하게 하지 못했냐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100% 재활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켰을 때, 분리수거를 했을 때 100% 재활용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콩기름으로 인쇄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거를 물거나 했을 때 유해한 그런 독소들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은 우리께 섬유 표백제나 디시드랍이나 그 용기들이 재활용돼서 어떤 것으로 재활용이 될까요? 가장 시중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장난감, 뭐 리틀 타익스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다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그런 장난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난감 같은 거 막 문구점에서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그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도 다 들어있죠. 아이들은 그거 물고 빨고 다 하는데요.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 거에는 그 포장기까지도, 그리고 그 포장 용기 바닥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삼각대 모양의 2라고 써 있잖아요. 그 2라고 써 있는 표시는 뭐냐면은 음식 저장 용기라는 뜻이에요. 2라고 써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거랑 똑같이 그 2라고 써 있는 게 영양제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영양제에 써 있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음식이니까. 근데 세제는 음식도 아닌데 왜 거기에 담아야 될까요? 그냥 플라스틱에 해도 되는데. 근데 세제도 숨을 쉬죠. 세제가 그 용기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담겨져 있죠? 한 달 담겨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6개월도 담겨져 있고, 아니면 혼자 사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제가 호흡을 하면서 그 플라스틱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 용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내어주죠. 그러면 그 세제가 그 플라스틱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다 빨아들여서 그게 세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체에 묻겠죠. 거기다가 또 분해가 되지 않는 세제는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렇게 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추울 때는 세제가 그냥 섬유에 제대로 잘 붙어 있어요. 얼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게 스물스물 녹아버리죠. 그래서 섬유에서 녹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몸이 가렵다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은 아토피거나 건조한 분들도 있지만, 세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섬유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나와서 그런 가려움증 같은 것을 호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에 가서 가만히 뒤에서 앉아있다가, 명단이 없으면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꾸 긁는 사람 있으면 가서 세제 얘기하면 된대요. 우리 세제 안 쓰는 거다. 자꾸 뭐 어디를 긁는다. 특히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부분, 몸에 꽉 조이는 부분을 긁기 시작하면 꼭 GNH 로션과 세제를 권해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그래서 아메이의 독자 개발 포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생분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생분해의 주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분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와 접했을 때, 아니면 물이랑 접했을 때 그대로 분해가 돼서 박테리아랑 만나면 그냥 그대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썩어서 다시 또 무해한 걸로 환원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만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이론들은 모르셔도, 우리가 용매니 빌더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르셔도 DFE 인증을 받았대. 그 다음에 포장지가 SFI 인증을 받았대. 그리고 친환경 포장으로 인쇄를 했대. 콩기름을 사용했대. 그리고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로 생분해가 된대.
그래서 완전히 무해한 물질로 바뀐대. 그래서 빨고 씻고 모든 걸 다 하고는 물로 돌아가는 거. 물이랑 똑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어떤 홈미팅에 가셔서도 어떤 소비자들을 만나서도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 뭐라 그래요? 무지 잘 빨려. 무지 깨끗해. 무지 뭐 이 얘기만 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찍어 놓으셨다가 생각이 안 나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바이오캐스터 포뮬러가 약속하는 것이 제가 뭐 라틴어 발음을 정확하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퀘시타라고 그냥 할게요. 영어 발음으로.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게 이제 생명이고요. 퀘스타가 추구하다.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합성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메이 홈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이고요. 이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에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생분해가 될 수 있냐. 생분해성을 보다 더 많이 홈케어보다 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건조한 분들, 우리 뭐 보통의 사람들 다 써야 되죠. 당연히. 근데 특별히 건조한 분들이랑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건 다 무조건 써야 돼. 필수 제품으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가 없어서 가렵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뉴트리라이트 공부하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암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토피가 나오는 사람은 차라리 낫고 안 나오는 사람은 몸 안에 지금 쌓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분해가 된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으로 더 많은 고농축으로 쓸 수가 있어서 CO2 배출량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추출 유효 성분 요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베이스, 감귤류, 미네랄 이게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또 무해한 걸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DFE 인증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DFE 인증은 이제 앞에 여기 메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제품을 대비해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보다 더 고려한 성분,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럼 그런 원료를 사용을 했지만 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세척력이. 근데 그런 원료를 사용을 하면서 세척력도 우수한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합격을 하면 DFE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DFE 인증은 이 DFE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미 환경보호국에 그 DFE의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음성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말 하나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축약이 되거든요. 사용한 세제는 집안이나 수도를 통해서 환경으로 방출됩니다. 성인은 물론 바닥을 기어다니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해가 빠르고 물고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애완동물 주위에서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DFE 로고는 인쇄와 환경에 가능한 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인체와 환경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때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어찌 하면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검색에서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DFE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신뢰도 있는 인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걸레질을 여러분들 몇 번 하십니까? 물론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장난감 세척이요. 장난감 세척. 저는 어떤 분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서 그 어린이집이 다니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원장님이 너무 청결하신 분이라서 매일매일 락스로 세척을 하신대요. 왜냐면 너무 청결하시고 너무 철저하신 분이라서 프로죠. 정말 뛰어난 프로시죠. 근데 그 뒤는 모르시는 거죠. 그 때는 다 벗겨졌지만 독소가 거기에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 묻어있는 것을 애들이 빨고 특히 한참 유행했던 볼풀.
볼풀에서 애들 뭐 난리 나요. 그걸 입에다가 넣었다가 코에도 한번 넣어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들이 막 자랑을 하고 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거기에 있는 균을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몸에 붙어있는 좋은 균까지 다 죽고 독소를 애들한테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ABO들이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단종되어 있는 제품 중에 펄수. 펄수도 사실은 락스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락스는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락스 때문에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실제로 깔끔한 분들이 목욕탕 문을 닫아놓고 락스로 청소를 하시다가 질식하셨다는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집 하나 청소 깨끗이 하려다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문을 닫고까지 안 하셔도 눈이 막 따가운 걸 금방 느끼세요. 각막이 제일 어때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막이랑 코에 이런 피부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펄수는 끝까지 쫓아서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펄수도 사용한 다음에 말려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으로 말려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불에 뿌리고 그거를 말리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펄수 제품을 권해주시면 굉장히 좋지만 항상 소독을 시키고 나서 일광으로 말린 다음에 사용하라는 거. 그리고 락스 같은 제품은 일광이 아니라 아예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각막에, 성인의 각막에 손상이 있는 게 아이들은 이미 피부나 피부 호흡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와서요, 장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고 몸 안의 인체의 기관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입안에 넣고 빠는 그런 것들을 어떤 것으로 세척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봤을 때도 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DFE 인증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문구를 가지고 또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인증 마크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그냥 쓰기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또 돈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산림을 만들고자 하는 거. 그래서 환경을 해치기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서 환경을 해치는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고려한 제품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재질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최소 25% 이상의 리사이클 제품, 그래서 재활용하는 제품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이 잉크를 사용해서 앞에 이제 포장 재질까지도 완벽하게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마크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홈을 제일 처음에 펴시면 첫 번째 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전달할 때 이 세 가지는 컬러로 인쇄를 해서 낱장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별함이 있다. 그래서 아메이 세제를 쓰는 것은 단순히 따는 것에 끝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요, 이게 저희가 제품이 출시될 때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먼저 유럽에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까 CO2 배출량을 얘기했는데 그런 법적인 것을 가장 먼저 했던 곳이 유럽이고요. 유럽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도 그 유럽 상공을 날아갈 때는 뭐가 있죠? 공중세를 더 내요. CO2 배출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하늘까지도 지키는 지금 법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도. 그래서 그 정도로 환경에 이제 민감한 곳이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출시를 시켰는데요. 출시하자마자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의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메이 홈케어에서 홈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15% 이상의 성장을 못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 의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 내가 ABO라고 하면서 내가 이 아메이 제품을 왜 쓰는지 그 니즈에 대한 것, 가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만큼은 아니어도 그 정도로 인식이 안 되어 있어도 아니면 내가 주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가치를 알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출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는 거, 그 친환경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서 매출이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월, 1월, 2월에 겨울철에 이 세제가 나가기 더 용이한 게 뭔지 아세요? 찬물에 분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도 분해가 잘 되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특히 겨울철에는 어떤가요? 특히나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해도 잘 용해가 안 되는 그런 옷들을 입죠. 굉장히 두꺼운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둔탁한 옷들을 많이 입죠. 그래서 실제로 청바지 같은 것을 타사 세탁 세제로 했을 때 5번 이상을 헹궈도 그 청바지에 구겨 있는 그 사이사이에 세제가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지로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툭툭 털면서 먼지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먼지가 아니라 세탁 찌꺼기라는 거죠. 그래서 12.12에 강력하게 추운 겨울에 완전히 얼음물 같은 그 물에도 다 녹아. 다 생분해가 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큰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제품,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품질과 그런 새로워진 이제 아메이 홈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이름 겨우 외워왔더니 왜 바꿨냐고. 외우기 너무 힘들어서 올 회브릭 블리치 이렇게 쓰시면서 빽빽이 하시면서 외웠는데 이름이 다 바뀌었다고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막 적응하고 계세요. 쿠로시 갖다 달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이름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3가지 군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세탁세제 SAAC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SAA 돼서 AC 하는 게 뭔지 아시죠? A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 개발한 8번째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생분해되는 좋은 계면활성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겠죠. 근데 비로소 8번 연구를 했을 때 이거다. 이 정도면 생분해되는 좋은 세제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채택한 것이 SAAC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디쉬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 방울로 굉장히 많은 그릇들을 닦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고농축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이제 피력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시 제품이고요. 그래서 에로시의 오자가 뭐죠? 오가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생분해되는 세제. 그래서 그런 세제로 우리가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군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탁용 제품인 SAAS는요,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리는 제품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분해성 제조 바이오 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소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효소가 들어가 있을까요? 뉴트리라이트 시간이에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효소가 왜 들어가 있을까?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의 때들은 그냥 밖에서 묻는 그런 기름기, 얼룩 때도 있지만 내 몸에서 나오는 때들이 굉장히 많죠. 내 몸에서 단백질 때, 내가 흘리고 있는 땀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백질 때고요. 그 다음에 또 먹다가 또 흘리는 분들. 그런 음식물에서 나오는 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아밀라제가 뭐를 분해하는 효소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뭐죠? 네? 예, 녹말. 녹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또 프로테아제는요? 기름기, 단백질, 때들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때들이 생기는 탄수화물 때, 그 다음에 기름기, 단백질 때들을 없애주는 게, 없애주기 위해서 효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들어가서 그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거, 이 모티베이터도 굉장히 큰 건데요. 모티베이터는 여러분들이 세제를 하얀 컵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그 세제 가루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제 스스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빨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마찰을 해주고 그렇게 가하기는 하지만 세제 스스로도 빨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티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터와 탄산가스와 그리고 탄산 나트륨이 만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빨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하죠. 그래서 세제를 굉장히 많이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냐면 거품이 잘 안 나.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왜 뭐가 안 될까요?
그 세제 자체에 이 모티베이터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티베이터 성분이 있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겨울철에 아니면 여름에 수분이 들어갔을 때도 잘 굳지 않는다는 거. 경화되지 않는 세제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제 아직도 굉장히 큰 박스로 갖다가 세제를 쓰시는데 두 분이 사시면서 그렇게 쓰시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때요? 세제가 돌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탄광처럼 막 채취를 하셔가지고 빨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타사 제품에는 이 모티베이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는 오래됐는데도 왜 그게 굳지 않았지? 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모티베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지가 않는다는 거에서 경화되지 않는 세제라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처음 샀을 때 그 성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빨래가 잘 되는데 나중에 그 딱딱하게 굳은 거는 이미 세제로서의 역할을 그 박스 안에서 이미 끝낸 거죠. 세탁기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굳어버린 거는 세탁에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굳지 않은 세제로 남았다는 것이 특별하고요. 그렇지만 100%다 끝까지 유지하느냐. 그렇게 100%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제 박스 있죠. 종이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밀폐시켜서 놓는다고 해도 종이 자체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에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그 비닐을 딱 찢어가지고 그 박스에다 부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티베이터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경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분한테 제일 좋게 얘기해 줄 때는 우리 세제통 있죠. 세제통 하나 구매하셔서 거기에 넣으실 때도 그냥 쏟아붓지 마시고 비닐채 넣으시고 그 위에 귀여운 클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립을 이용해서 딱 꽂아주셔서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는다면 처음에 구매한 그대로, 그래서 아메이에서 그걸 내어주는 이유가 처음에 구매한 성능을 100% 그대로 쓰라고 그렇게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렇게 같이 해서 비닐에 클립을 반드시 끼워서 사용하는지 소비자한테 처음 가셨을 때 그거부터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끝까지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소랑 대를 나눈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인 가정이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1인 가정일 경우에는 소로 권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인 가정을 권해줄 때는 처음 산 거 그대로 끝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은 걸로 경제적이게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부식 방지제나 경수 연화제. 그래서 경수 연화제라는 거는 시골에서 지하수를 썼을 때, 센 물로 사용했을 때도 세탁이 잘 되게 하는 그 연화제까지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세탁 세제로 145회를 쓸 수 있고요. 세제 잔유물이 없다는 거.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도 다 분해가 된다는 거까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매하는 3kg으로요. 양말을 몇 켤레를 빤대요? 네? 1800켤레를 빤대요. 이거를 다른 걸로 하잖아요. 거가대교 가보셨어요? 저는 거가대교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가대교에 3.7km를 쭉 널어 놓을 수 있는 양말. 그 정도의 양을 빨 수가 있대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프로틴을 얘기할 때 프로틴에 굉장히 학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뭐 개 한 마리가 들어있어. 소 한 마리에 단백질이 들어있어. 이러면 금방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아미노산가가 몇 프로고 어떤 뭐 단백질의 종류가 들어있고 이런 지식적인 거를 포인트로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 한 마리가 들어있어. 이러면은 빨리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거가대교를 빨래로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빨 수 있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맞는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그죠? 오해 세탁이에요. 헹굼 아니에요, 여러분. 세탁이 아니라 헹굼이 아니라 세탁이에요. A사의 제품을 5번을 세탁을 시켰더니 헹굼으로 들어가기 전에 5번을 시켰더니 세탁 세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SAA 제품을 5번을 헹궜더니 세탁 세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거 어디로 갔을까요? 이랬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잠깐 혼돈되는 거죠. 아니 세제가 세탁을 했는데 남아있어야지 왜 다 없어졌어? 세탁 세제는 남아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때랑 흡착해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때랑 흡착을 해서 용해를 시켰고 분해를 시켰기 때문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막 물을 돌려주고 마찰을 시켜줬을 때 이미 옷에 있는 때에 흡착을 시켜서 밖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분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5회 동안을 세탁을 했을 때 이미 이렇게 분해가 시작됐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5회 세탁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세제를 남긴 얘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10회는 더 빨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헹궈보는 거죠. 그래, 나도 헹구면 없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A사가 어떻게 됐죠? 헹궜는데도 반 이상의 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미 세탁기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몇 번 헹구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3번 헹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탁기가. 모든이라는 말은 정정할게요. 제가 세탁기에 대해서 다는 모르거든요.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세탁기들이 3번 헹구게 자동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은 제가 꼭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밀인데 우리 세제는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대요. 본인 집은 3번으로 자동이 돼 있대요. 근데 그거 수동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려주시면 돼요. 한 번으로 세팅할 때 바꾸시면 된다고. 그래서 한 번만 헹구셔도 세제 찌꺼기가 이렇게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제 찌꺼기가 아직도 섬유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건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것도 또 뉴트리라이트랑 접목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코랑 입만 무언가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에서 빨아들여요? 피부가 다 구멍을 열어가지고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입으로 우리가 빨아들이는 것보다 지금 이 앉아있는 순간 내가 도포하고 있는 이 모든 옷에서 독소를 막 내보내고 있고요. 이 독소를 끊임없이 내 몸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세제가 저렇게 남아있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헹궈볼까요? 2회를 헹궜을 때요. 2회를 헹궜을 때도 아직도 이제 찌꺼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런 세제를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세제. 요즘에 또 액체 세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액체 세제를 쓰는 분들의 대부분이 먼저 그거를 짚어주셔야 돼요. 액체 세제를 쓰는 분들 중에 가루 세제가 분해가 안 돼서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 조금 그런 걸 인식을 하신 분들이 애기들한테 가루 세제 그 찌꺼기 남는 거 못 쓰겠어. 그래서 어른들은 가루세제 쓰시고 아이들은 액체 세제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건 괜찮아요. 액체 세제 따로 쓰지 마시고 우리 걸로 다 쓰세요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만 사람이고 우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별거 다 할 건데, 그리고 아기가 내 품에서 여기에 붙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호흡을 해요. 엄마들이 아기 빨래는 깨끗하게 빨아놓고 아기 이불 어디다가 갖다 대고 있어요? 내 옷에다가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옷은 타사 세제로 빨고 아기 옷은 우리 거니까 좋은 거로 빠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정말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할 때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나가셔서 어떤 사람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아기 여기에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 지금 아기가 호흡하면서 뭐 마시고 있는지 아세요?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게 아니라 엄마 옷에 있는 세제 향기 맡고 있어요. 빨리 세제부터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빨리 그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다른 제품 뉴트리라이트나 이런 것까지도 빨리 더 확산돼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액체 세제의 식물성 원료를 증가시켰다는 거. 그래서 코코넛 베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 옷에 대한 안정성 증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색깔 옷에서 그런 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탈색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찬물 용해도, 지금도 찬물의 용해가 잘 됐었는데 아메이 홈 제품이 홈케어 제품보다 훨씬 더 용해도를 증가시켰다는 거, 그것도 또 얘기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유연 부분에서 아메이 홈케어 액체 세제를 썼을 때는 홈케어 액체 세제를 썼을 때는 109%였었다. 유연성이. 홈케어
홈케어는 뭔지 아시죠? 우리 기존 제품. 근데 이제 홈으로 바뀌면서 그 유연성이 134%까지 인증이 됐다. 그래서 액체 세제를 사용할 때는 섬유유연제를 안 써도 된다고 말하는 증거가 요거에 있습니다. 액체 세제를 사용할 때는 섬유유연제 따로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134%까지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보들보들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조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깃이 여기에 닿았을 때 굉장히 많이 가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섬유가 조금 더 둔탁하지 않고 부드럽다면 그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아토피가 아닌데도 이 턱 주변에 아토피처럼 일어나는 아이들이요, 이 겨울철에 머플러 같은 거 막 둘렀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섬유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유연성에서 떨어져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섬유 유연도를 또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할 때는 세탁세제에 섬유 유연제까지 더 써주시면 180%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의류 세제.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우리 쿠러쉬 제품이죠.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급 의류 세제인데 여기에서 조금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 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동물성 원료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 그래서 예전엔 동물성 원료도 조금 들어갔었는데 DFE 인증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식물성 원료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색깔옷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됐다. 그래서 이건 아마 좀 이거를 빨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담궈놨는데 색깔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요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 의류 세제는 색깔옷에 대한 안전성까지 증가를 했고, 이거 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드라이 제품에 쓰세요. 아니면은 뭐 울 샴푸 대용으로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소비자 니즈에 너무 좋죠. 고기능성 아웃도어, 등산복. 등산복 뭘로 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뭐, 저분이 젊은가 나이가 40대 후반 50대들은요 등산복이 평상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막 회사 갈 때도 등산복 입고 가시고 그런 거 보면 저도 뜨악하거든요. 등산복 이제 고급 의류 하나 사시고 평소에도 일주일 내내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이가 들었냐 아니냐의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었냐 아니냐의 차이가 등산할 때랑 평소랑 구분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ABO 사장님도 멋쟁이 사장님도 아니고 남성분들 보면 50대다 하면 다 등산복만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진짜 뭐 아주 작은데 이제 계족산 정도 가실 때도 등산복을 다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등산복이 많이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그럴 때 그 고기능성 아웃도어에도 우리 걸로 세탁을 하시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아까 그 동물성 원료가 왜 쓰여졌었냐? 그게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피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름을 없애주는 거를 식물성 원료로 완전히 바꿨는데도 그게 잘 세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잘 지워지는 게 기존 쿠러쉬 제품보다 지금 아메이 홈 고급 의류 세제가 조금 더 식물성 원료를 썼는데도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도 그런 기름때 같은 거를 제거하는데도 좋죠. 그래서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 같은 경우가 집에서 제일 좋을 때가 삼겹살 거먹었을 때. 삼겹살 거먹었을 때 밑에 에로시를 착착착 뿌려주시고 닦아주시면 절대 끈적거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음식점 가셔서도 우리 집이나 음식점에 식탁이 끈적거린다? 왜 끈적거려요? 기름때가 남아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다목적 세정제로 딱 뿌려주면 기름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ABO들 소비자들한테 또 가장 강력하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워시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리워시에서 지금 그냥 액체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프레이형이 있는데 나는 액체형을 많이 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프레이형을 많이 쓴다. 액체 세제 같은 경우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부위에만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 살림을 잘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쓰세요. 그래서 옷에 묻은 얼룩이나 때나 애들 뭐 사인펜 이런 거 흘렸을 때는 그냥 액체 세제를 살짝 뿌려주시고 경제적이게. 근데 이불 같은 거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광범위한 데나 아니면 흡수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불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면에 목에 이렇게 닿으니까 이불 전체가 여기는 조금 더럽다 해서 요 윗부분을 다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스프레이로 쭉 뿌려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스프레이형이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세제는 약 알칼리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방바닥에 뭐를 흘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막 크레파스로 뭘 칠했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걸 쭉 뿌려주고서는 하잖아요. 닦을 때. 그러면 당연히 뭐가 좋아요? 중성세제로 닦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얼룩을 지울 때 아이들 제품이나 그래서 뭐 아토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스프레이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또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용기가 조금 부식이 됐었던 것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또 한번 리비전이 돼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셔츠 손목이나 이런 데는 워낙에 지금 많이 권해주고 계시니까 셔츠 목이나 손목에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것도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 얘기할 때 필히 꼭 들어가야 되는 집이 교복 입는 집, 그리고 아기들 키우는 집, 그래서 뭐 흘리는 집에는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 프리워시가 예전에 이제 조금 불만사항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죠? 휘발성, 냄새.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도 그 휘발 냄새가 난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시트러스 향을 넣었기 때문에 썼다가 안 쓰는 분들이 왜 안 쓰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안 쓰는 분들 중에 내가 얘기 안 할 때는 미안해서 말 못 하는데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석유 냄새가 나. 그래서 좀 싫더라. 근데 사실은 석유 냄새가 나도 일광을 해서 말리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찜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얘기까지 이제는 그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계 표백제를 쓴 섬유 표백제요. 그래서 흰옷을 이제 하얗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차나 커피 같은 거 흘렸을 때 잠깐 담그는 그 전처리제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또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요. 아예 표백제랑 가루세제를 섞어서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에서 추출한 좋은 향기. 이 섬유 유연제 3가지가 있는데 어떤 향이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향이 조금 강한 게 좋아.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피 무슨 제품을 가장 많이 쓰셨던 분들은 오리지널 향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향이 가장 비슷하면서 향이 가장 많이 나죠. 근데 그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제 친환경 제품이 더 많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제품들은요. 향이 안 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도 나왔었어요. 향이 없는 병원. 그래서 그 병원에는 아토피가 조금 더 심해지면 피부나 이렇게 직접 닿는 것에 문제가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 호흡으로 맞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데 새 집이나 아니면 이 새 건물에 들어갔을 때 벌써 기침을 하고 눈이 따가운 거. 눈이 막 왜 이렇게 따갑지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세제를요. 우리 거 말고 그렇게 다 용해되지 않은 세제를 방이 건조하다고 가습기 대신에 널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밤새도록 사실은 내가 세제 찌꺼기를 호흡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향을 지금 아메이에서 화장품이나 뭐든 계속 자연향으로 바꾸고 그런 향을 줄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그것도 환경이랑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나는 그렇게 센 게 좋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은 플로럴 향이나 과일 향으로 그렇게 바꿔서 향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 하는 분들은요. 서로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향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연자가 무슨 향이었지 몰라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쓰다가 과일향을 쓰다가 플로럴 향을 쓰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쓰시다 보면 항상 향을 신선하게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향에 둔감해진다는 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바꿔서 교체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써있지가 않지만 저기가 틀리다는 거. 섬유 자체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는 하는데 섬유 원래 그 조직을 살리지 않고 완전히 부드럽게 흐물흐물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메이 섬유 유연제는 섬유 자체의 그 원래 것은 살리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에센셜 오일이 첨가돼 있어서 그렇게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남자아이들 키우는 집
그리고 남자아이 못지않은 또 남편을 같이 있는 집, 그런 집에서는 이거 굉장히 또 좋아하시죠. 그래서 세탁력 강화 세제.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이제 트라이자임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러세요. 아니 왜 아메이 제품은 한 가지에 다 집어넣지 왜 따로따로 했어요? 어떤 제품은 세탁력 강화도 되고 전처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는데 왜 아메이 제품은 그 기술이 없어? 어떤 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한꺼번에 다 만드는 기술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게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일부러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스로도 충분한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면 어떤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비용까지 지불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은 퍼스널 케어에서 우리가 펌프를 따로 파는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펌프가 필요 없이 그냥 난 짜서 쓰는 게 좋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펌프를 넣어놓으면 어때요? 펌프 비용 1,500원을 그 사람들에게 과다 비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펌프는 사실 한 번만 사면 계속적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다 비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척을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전처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걸 구매하면 되고, 그게 필요 없는 모든 사람은 그냥 에이스로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의 니즈에 보다 더 잘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민동에 가면, 혹시 그 사업자가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전민동에 가면 세탁소에 제가 사진 찍어서 저희 파트너들 채팅방에 막 올려놔줬거든요. 세탁소에 아주 크게 이 정도 화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아메이 세제로 세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정도 크게. 아메이, AB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서 세탁할 것 같아요. 전민동에 사는 분들은 아메이 세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거기서 세탁할 것 같아요. 저희 세탁소 하시는 소비자들 중에도 이 전처리제 그리고 프리워시 이 제품들만 구매해서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제로는 잘 안 되는 거를 그걸로 전처리를 시켜서 세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에게 입증이 된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아메이 것으로 세탁을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ABO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세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든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말 중에 하나가 염소 제거도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 또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다 완전히 세탁하고 다 빠져나가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야 세탁도 정수기물로 하고 싶어 이런 분 있어요. 정말 아토피가 너무 심한 아이들은 그 염소 때문에 민감하니까 세탁기도 그걸로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염소 제거제까지 들어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걸 추가로 찢은 데가 없어도 추가로 조금씩 넣어줘서 그렇게 빨래를 해도 훨씬 더 용이하게 그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로시 제품이요. 그래서 에로시 제품이 예전에는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의 기능을 많이 살리면서 유리 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에로시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용할 때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제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사업 설명할 때 에로시로 옛날에는 양치하고 머리 감고 다 했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다양한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타사 제품의 샴푸나 타사 제품의 비누가 이것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사도 굉장히 많이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옛날에 빨래비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로 하느니 이게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칫솔질 하고 나면 입이 다 헐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그래서 어디 보이스카웃이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때 에로시 하나로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다 했다는 게 그 정도로 그때 시대의 ABO들이 이 제품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이제 그런 피부에는 유순한 성질,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식물과 미네랄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해서 안전성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0ml를 가지고 4리터를 농축물을 그렇게 희석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5리터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으로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의 많은 용량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짚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풋볼 경기장. 그죠? 그만큼의 바닥을 이제 닦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또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세정제 향 너무 좋죠? 네, 욕실세정제 향이, 레몬 향이 향긋하게 나면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욕실세정제를 에로시랑 따로 분류한 이유 중에, 에로시로도 충분히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욕실을 이렇게 청소한다 하는 분들은 굳이 욕실세정제 따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에로시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욕실세정제를 따로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석회 찌꺼기, 그 다음에 이제 비누때,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분비물에서 나온 거, 그런 찌꺼기들이 물이랑 만나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거 아시죠? 어떤 데 가면은 왜 붉은 게 이렇게 주변에 변기에 있다, 그런 찌꺼기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욕실 세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시만 굳이 쓰겠다고 하는 소비자들 집에 이렇게 가셔서 변기 주변에 붉은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에로시 아니고 빨리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석회 찌꺼기나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욕실 세정제까지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샘플링해서 한 번씩 이렇게 써보도록 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또 남자아이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일 청소해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냄새가 너무 강한 거를 사용하시면 어떻다고요? 화장실에서 쓸 때 우리 어때요? 문 닫아놓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향이나 세제, 그렇게 지독한 것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그런 불쾌한 냄새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니까 이 제품도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마세정제. 그래서 천연 오렌지 오일로 만든 연마세정제고요. 싱크대 반짝반짝하기 최고 좋죠. 가스레인지 반짝반짝하기 최고 좋은 거, 또 우리 퀸을 반짝반짝하기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어디 퀸 요리 하러 갔다가 도저히 못 내놓는 상황 있잖아요. 집에서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더러웠어? 그럴 때 빨리 집에 가셔서 이걸로 겉에, 근데 이걸로 겉면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리처럼 보이는 면을 다른 걸로 하시면 그 유리를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가벼운 연마세정제로 퀸도 그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메이 퀸과 최고의 파트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 휘슬러를 매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는 게 이 연마세정제랑 스크럽버즈를 구매를 하세요. 왜 구매하시게요? 휘슬러 세트로 사는 분한테 이걸 선물로 드린대요. 저희께 너무 잘 닦여서. 그래서 아니 그럴 바에 우리 퀸을 판매하시지.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그 정도로 이미 스테인레스를 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세정제요. 그래서 요거에서 특별한 거는요, 강력한 연마세정제인데 피부에도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 연마세정제에 장갑 안 끼고 한번 해보세요. 피부가 벗겨집니다. 이거는 연마세정제가 아니라 주방세제를 장갑을 안 끼고 해도 손이 버석버석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거는요, 주방세제도 아닌 것이 금속 세정제인데 피부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첫 번째로는 세정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염두를 두는 것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쓰면서 피부에 좋은 거. 그래서 알로에베라라든지 이렇게 디시드랍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변기 세정제. 아까 욕실 세정제 정도로도 더 이상 안 될 때. 그래서 석회가 쌓여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변기 세정제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요거에는 연마제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석회 찌꺼기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세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용 제품이요. 그래서 디시드랍은 왕년에 디시드랍 써봤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디시드랍을 써보는데 짝꿍으로 꼭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가 있죠? 예, 스크럽버즈, 소프트버즈.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버즈가 또 나온 게 구멍이 하나가 뚫려서 어디에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그건지 모르셨어요. 네. 바로 거기에 이렇게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쓰실 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클렌징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주 강력한 분은 네 손이 더러워서 그래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게 소프트버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버즈가 더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닦았을 때 기름기가 거기에 딱 붙어버리죠.
그래서 붙어버렸을 때 그냥 닦으시면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프트버즈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게 하는 이유가 닦으시고 걸어놓게. 그래서 항상 그거를 세척을 해놓은 다음에 놓으셔야 이 디시드랍스의 세정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요즘에는 또 유행이 이렇게 뜨개실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꼭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짝꿍이니까 짝꿍이랑 꼭 사용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우리 지금부터 다시 1시간 반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다시 처음부터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시드랍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요. 고농축에 대한 거. 그래서 희석을 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얼마 전에 요즘에는요. 아메이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아메이가 2급이냐. 근데 왜 아메이도 과일 닦아도 된다 그랬어? 이러고 또 어떤 소비자는 정말 또 통렬하게 저한테 그런 영상을 또 보여주는 분도 있어요. 봐봐라, 너는 모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일단은요, 그 법 기준이 우리나라 뿐이 없어요. 1급이냐 2급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우리나라 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 왜 2급에 속해 있느냐면은 보존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농축인 것을 희석을 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방부제가 정부에서는 1%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1%의 8분의 1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희석해서 썼을 때는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존료를 쓸 수 있는 것은 다 2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그게 특별히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세제 뭐 이런 거 파동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몇몇 회사에서 과일세정제 따로 그다음에 뭐 식기세척료 따로 이렇게 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서 아메이 본사에서도 우리들에게 다 이제 전면으로 그렇게 편지들이 다 왔는데 그거를 또 확인을 해보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걸로 과일이랑 야채 다 닦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에서 틀린 보조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본사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거는 어떤 거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물마크랑 NSF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물마크에 있는 좋은 물의 기준이랑 NSF 기준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달라요. 산성수까지도 먹을 수 있는 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또 역삼투압 그 책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준이요.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기관들의 압을 받아서 기준들이 조금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물마크는 세계적으로 인증을 하지 않고 NSF를 인증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먹는 물마크 가지고 정수기도 아닌 걸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 근데 교육을 할 때 디시드랍을 가지고 브로콜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1대 100이라든지 200으로 교육을 할 때 그거를 직접 그렇게 씻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하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스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전혀 그건 상관없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피부를 위한 3가지 특허 성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알로에베라가 들어있는 것이 피부 보호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피부 보호까지 신경 쓰는 제품이 어딨나요? 그래서 알로에베라는 원래는 핸드크림에 쓰는 건데 그게 지금 디시드랍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예전에 주부 습진이 나았다. 뭐 했다. 이러는 분들이 주부 습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세탁세제에 무서운 독소들이 들어갔을 때 더 많이 공격을 받아서 피부가 해가 됐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인기 많은 스크럽버즈요. 그래서 스크럽버즈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OEM 방식으로 질 좋은 제품이면 이게 국산이냐 외제냐 얘기할 때 얘기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고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스크럽버즈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게 경면 처리가 안 된 표면 사용. 그래서 퀸을 봤을 때 퀸에 긁힘 증세가 있다 하는 분들은 다 스크럽 버즈로 굉장히 많이 문질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레스 그냥 막 함부로 쓰잖아요. 근데 스테인레스 중에는 경면 처리가 되어 있는 스테인레스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스테인레스가 있어요. 우리 퀸은 뭐죠? 경면 처리가 되어 있죠. 겉에 부분은 되어 있고 안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를 닦으실 때는 이걸로 쓰셔도 괜찮은데 겉에를 닦으시면은 그 유리처럼 내 얼굴이 보이는 그 경면이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겉에는 그것도 처음에 권해주실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모든 제품을 다 짚어드렸고요. 이제 아메이 홈에 대해서 다시 한번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아메이 홈과 함께하는 희망찬 시작이라 그랬어요. 12월, 1월, 2월 이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3월 내는 사업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내가 매출만 올리는데 뛰어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실질적인 소비자들, 네트워킹을 만드는데, 그래서 프로슈머들을 더 많이 구축하는데 내가 포커스를 할 거냐. 내가 프로슈밍하는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홈케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홈케어를 전 제품을 다 쓰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홈케어만큼은 홈은 전 제품 다 써야 돼. 여러분들이 강매하게 하세요. 지금 내려가시면서 다 점검하셔서 반드시 사용하게 하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청정기 하나 살 돈으로 1년치 살 거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제품 다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거를 조금 샘플링 하셔서 아니면 본 제품을 가져가셔서 그렇게 권하셔도 너무 좋겠죠. 그러면은 4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검증된 안전성 있는 제품. 무엇으로? DFE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포장재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소이잉크로 인쇄를 한 제품. 그런 포장재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검증된 안전성.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친환경 프리미엄급이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바이오캐스트가 뭐를 합성한 거라 그랬죠? 네, 언제 퀵스타 됐죠, 우리?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생분해를 시키는 거, 생분해를 시킨다는 거는 박테리아, 미생물이랑 만났을 때 완전히 무해한 걸로 돌아가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친환경 프리미엄급이다. 거기에 피부에까지 순하다. 그래서 무조건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 건강을 생각한다면 뉴트리라이트 플러스 홈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더욱 향상된 성능. 그래서 아까 표백제의 기능이나 뭐 그런 식물성 원료에서 동물성 원료로 바꾼 거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정력을 상승을 시켰고요. 거기다가 농축율을 또 늘려서 더 적은 제품으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향을 또 추가했다. 그래서 은은한 향으로 그렇게 향긋하게 또 쓰실 수 있도록 했고요. 식물성 원료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죠? 60년 역사의 높은 신뢰도.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이오캐스터 포뮬러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성, 고농축, 피부의 순환. 거기에 60년 역사의 높은 신뢰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메이 회사의 정신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 분에게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아메이 기업의 정신이 뭐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정수기 단일 제품, 공기청정기 단일 제품, 그러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를 업고 아니면은 글씨를 잘 읽을 수 없는 분도 집에서 세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기본 정신이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아메이 사업이 발전해서 새롭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기본은 아메이 홈에서 시작하는 게 그 바로 아메이 사업의 정신을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이 뭘까요? 가장 큰 비전은 지속적인 제품. 그래서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아메이 역사에서 가장 나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제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아메이 홈을 출시했지만 또 뒤에서는 아메이 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이스프링 정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정수기가 세계 최고라 그러더니 어떻게 더 좋은 걸 만들어냈어? 이랬대요. 왜냐면 우리가 과장 광고를 너무 이렇게 열렬하게 하다 보면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 세계 최고야. 더 이상은 못 만들어. 이랬는데 더 이상 만들어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돼요. 세계 최고지만 여기에서 더 나은 제품을 아직도 아메이에서는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가장 큰 비전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그런 제품을 선보인다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비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이 제품을 전달하는 거고요. 꿈이 있는 사람만이 이 제품을 가지고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은 내가 나를 믿고 이 사업을 믿어서 그 사업에서 확신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비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회사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이 땅에 꿈이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는 이상 이 아메이 홈을 통해서 굉장한 발전을 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서로 그룹은 다르지만 3월이 되었을 때 더욱더 만족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